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광밴드라는 기업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금속관 이음새, 피팅 전문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석유화학 플랜트나 조선해양, 또 발전소 같은 곳에 들어가는 배관 있잖아요. 거기에 꼭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배관 연결 부품이군요. 네, 기술력이라든지 시장에서의 위치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성광밴드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지 그거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이 회사가 1980년에 세워져서 2001년에 코스닥에 상장했으니까요. 역사가 꽤 됐죠. 주력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금속관, 그러니까 파이프를 서로 연결할 때 쓰는 피팅이라는 부품을 만들고 파는 겁니다. 피팅이요? 네, 배관 방향을 이렇게 꺾어주는 엘보우라든지 아니면 직경이 다른 관을 연결해주는 리듀서, 또 관을 이렇게 나누는 티 같은 것들이 다 피팅에 속합니다. 아하, 배관의 관절 같은 거네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주하진 PF라는 또 다른 피팅 회사도 종속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LNG 관련해서 이 성광밴드가 많이 언급됐던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LNG 수요가 엄청 늘고 있잖아요.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가면서요. 그래서 관련 인프라 투자가 아주 활발한데 지금 운영 중인 LNG 액화 터미널이 한 100개 정도 되는데 앞으로 145개가 더 지어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와, 145개나요? 엄청나네요. 네. 성광밴드는 바로 이런 LNG 터미널이나 LNG 운반선 이런 데 들어가는 특수한 합금강 피팅을 만들 기술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거죠. 이게 일반 피팅보다 훨씬 더 고부가치 제품이고요. 아, 그런 특수 피팅 기술력, 그게 핵심이군요. 그런데 보통 이런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는 발표되고 나서 실제 피팅 주문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보통 한 1년 정도 시차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 회사가 EPC 업체, 그러니까 설계, 조달, 시공하는 회사에 발주를 하고 나서 그 뒤에 한 1년쯤 지나야 저희 같은 기자재 업체, 피팅 업체로 주문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프로젝트 소식들이 이제 슬슬 수주로 이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주 흐름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죠. 그럼 성광밴드만의 어떤 특별한 기술력이나 경쟁 우위,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성광밴드의 가장 큰 강점인데요. 그냥 피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는 좀 만들기 어려운 고난이도 제품 생산 능력입니다. 고난이도 제품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예를 들면 직경이 120인치, 그러니까 한 3m 정도 되는 아주 큰 피팅이라든지 아니면 관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후육 피팅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은 아주 높은 압력이나 극저온 같은 극한 환경에서 쓰이는 거거든요. 극한 환경이요? 아까 LNG 같은. 네, 맞습니다. 아주 뜨겁거나 압력이 세거나 아니면 LNG 플랜트처럼 엄청 차가운 환경에서도 부식되지 않고 강도를 유지해야 하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합금강 피팅인데 성광밴드가 이 합금강 피팅 제조 기술에서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높습니다. 아,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걸 만드는 능력? 그래서요. 기술력이 좋으니까 당연히 시장에서의 입지도 좀 탄탄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태광이라는 회사가 또 강자인데 이 두 회사가 시장을 거의 양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점 체제죠. 단순히 점유율만 높은 게 아니라 기술력으로 시장을 좀 이끌고 있고요. 해외 쪽도 보면 글로벌 대형 EPC 회사들하고 수십 년 동안 거래하면서 쌓은 신뢰가 있습니다. 이게 큰 자산이죠. 아, 오랜 파트너십? 네. 그래서 대규모 해외 플랜트 수주 경쟁에서도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 비중도 꽤 높다고 들었는데요. 주로 어느 지역으로 많이 나가나요? 네, 맞아요.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큽니다. 가장 최근 자료 보면 북미 쪽이 한 53.8% 정도로 가장 높고요. 오, 절반 이상이 북미네요. 네. 그 다음이 중동인데 한 31.8% 정도 됩니다. 북미가 왜 이렇게 높죠? 그게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 LNG 수출 터미널 건설이 엄청 활발했거든요. 그거랑 관련이 깊고요. 중동은 사우디나 UAE 같은 산유국들, 거기서 꾸준히 대규모 플랜트 투자를 하니까요. 거기도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렇군요. 기술력도 좋고 시장 지위도 탄탄하고 이게 그럼 실제 수익성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성광밴드는 일반 탄소광 피팅도 만들지만 훨씬 수익성이 좋은 스테인레스강이나
아까 말씀드린 합금강, 이런 특수재질 피팅 비중이 높다는 게 강점입니다. 회사 자료 보면 이런 고마진 제품 매출 비중이 전체 60%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와, 60% 이상이요? 네. 이런 제품들은 주로 LNG 선, 해양 플랜트, 발전소 같이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산업에 들어가니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높은 수익성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 종류별로 보면 어떤 게 제일 많이 팔리나요? 그 반기 보고서를 보면요. 배관 방향 꺾는 엘보가 한 72.1%로 제일 많고요. 배관 나누는 T가 14.6%, 뒷경 바꾸는 리듀서가 7.7% 정도 됩니다. 역시 엘보가 압도적이네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최근 실적, 2025년 2분기 성적표를 좀 들여다볼까요? 네. 2025년 2분기 연결 기준으로 잠정 실적 나온 걸 보면요. 매출액이 581억 원, 영업이익 7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6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실적 이전하고 비교하면 좀 어떤가요? 괜찮은 편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아쉬운 성적입니다. 작년 2분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매출액은 한 13.1% 줄었고요. 특히 이익 감소폭이 큰데 영업이익은 47.1%나 줄었고 순이익은 64.3%나 급감했습니다. 와, 이익이 거의 반토막, 순이익은 더 심하게 줄었네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네, 이게 좀 복합적인데요. 일단 시장 수요가 좀 일시적으로 둔화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경쟁사하고의 경쟁도 좀 심화됐을 수 있고 또 원재료인 강제 가격 부담도 있었을 거고요. 특히 매출 감소율보다 이익 감소율이 훨씬 크다는 건 수익성이 좀 안 좋아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죠. 미국 쪽 철강 관세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대했던 미국 LNG 터미널 관련 수주가 아직 본격적으로 안 들어온 영향?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적은 좀 주춤했지만 재무 상태는 여전히 아주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또 성광밴드의 아주 큰 강점 중 하나죠. 실적 변동성이 좀 있어도 재무 구조는 정말 탄탄합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7.79%밖에 안 돼요. 7.79%요? 와. 네, 거의 비리 없다고 봐도 될 정도죠. 단기적인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 비율도 거의 9.35배 수준이니까 이것도 아주 높습니다. 현금도 꽤 많다고 하던데요. 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한 463억 원 정도 되고요. 회사가 그동안 벌어서 쌓아둔 이익잉여금도 한 5,117억 원이나 됩니다. 재무적으로는 정말 걱정할 게 별로 없는 회사죠. 재무는 튼튼한데 현금 흐름은 좀 안 좋았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2025년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1.6억 원 정도였어요. 마이너스요? 돌이 나갔다는 거네요. 그렇죠. 영업을 통해서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오히려 나갔다는 거죠. 작년 상반기에는 이게 플러스 327억 원이었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좀 많이 안 좋아진 거죠. 투자 활동으로도 한 97억 원이 나갔고 재무 활동으로도 한 55억 원이 나갔습니다. 재무 구조 자체는 튼튼해도 실제 영업에서 돈 버는 능력이 좀 약화된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 실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주 잔고, 이건 좀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수주 상황을 보면요. 올해 상반기에 성광밴드 본사 기준으로 새로 따낸 수주액이 한 97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실제로 납품한 금액은 1,100억 원이었어요. 새로 받은 것보다 나간 게 더 많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조금 줄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종속회사인 화진 P&F도 비슷하게 수주보다 납품이 조금 더 많았고요. 보고서에 전체 수주 잔고 액수가 딱 나와 있지는 않은데 월별 데이터를 보면 수주가 납품을 좀 못 따라가는 모습이 보여서 이 부분도 하반기에 좀 개선되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2분기 실적이나 상반기 수주 흐름이 좀 아쉬웠는데 그럼 하반기 전망은 좀 어떤가요? 다시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래도 하반기에는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중동 쪽인데요. 카타르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규모 가스 프로젝트 발주가 이제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다 성광밴드의 주력 제품 수요랑 연결되죠.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데서 수주한 FLNG, 그 바다 위에 뜨는 LNG 생선 설비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피팅 물량도 하반기부터 슬슬 발주가 나올 걸로 기대되고요. 국내 쪽은요? 국내 모멘텀은 없나요? 국내에서는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 건설이 다시 시작됐잖아요. 관련 기자재 발주가 아마 3분기 이후부터 시작될 텐데 이것도 성광밴드한테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체코 원전 수주 결과도 나오는데 만약 우리나라가 따내면 성광밴드한테도 당연히 좋은 소식이겠죠. 주주들을 위해서도 뭔가 한 게 있나요? 뭐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네, 있었습니다. 지난 5월 30일에 약 200억 원어치 자기 주식, 그러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기 회사 주식 137만 주 정도를 소각했어요. 아, 소각이요? 없애버린 거군요. 네, 주식 수를 아예 줄여버린 거죠. 그럼 기존 주주들이 가진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것도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낄 수 있는 전환사채나 이런 물량 부담은 없고요. 지배구조는 안재일 대표이사 포함해서 사내이사 3명, 사회이사 1명, 감사 1명 이런 체제고요. 최대 주주가 안재일 대표이사하고 특수관계인들이라서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전환사채, 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 BW같이 나중에 주식으로 풀릴 수 있는 잠재적 매물 부담, 오버행 리스크라고 하죠. 그런 건 현재로서는 보고서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영상의 위험은 늘 있겠지만요. 아까 하반기 전망 얘기하면서 원자력 발전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요즘 이 원전 수주 기대감이 다시 좀 커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성광밴드를 볼 때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이 원전입니다. 예전에 탈원전 정책 때문에 멈췄던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이제 공식적으로 다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관련 핵심 부품들 발주가 이제 곧 나올 텐데 성광밴드도 당연히 이 원전용 피팅 입찰에 참여할 걸로 예상됩니다. 만약 수주를 따내면 탈원전 폐기 이후에 사실상 첫 원전 수주가 되는 거라 시장에서 관심이 많죠. 해외의 원전 쪽도 기대감이 있고요. 네, 그렇죠. 체코뿐만 아니라 폴란드, 베트남 이런 쪽 해외 원전 수주전에서도 우리나라 원전이 경쟁력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쭉 얘기 나눈 걸 바탕으로 해서 성광밴드 투자 매력 포인트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점 이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좋은 점부터 좀 짚어주시죠. 중동발 대형 가스 프로젝트, 카타르나 사우디 같은 데서 나오는 거하고 또 삼성중공업 같은 데서 수주한 에펠렌지 관련해서 실제 일감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이게 앞으로 몇 년간 꾸준한 매출 기반이 될 수 있겠죠. 둘째는 국내 신한울 3, 4호기, 또 해외 원전 시장 진출 가능성,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고요. 특히 원전은 한 번 뚫으면 오래 가니까요. 셋째는 계속 말씀드렸던 고마진 제품 비중 확대 전략입니다. 스테인리스 강이나 합금광 같은 고부가 제품 매출 비중이 이미 60% 넘는다고 하는데 이걸로 수익성을 계속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고요. 넷째는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부채 비율 엄청 낮고 현금 많은 아주 안정적인 재무 구조입니다. 외부 충격에도 잘 버틸 수 있는 튼튼한 체력이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할 부분,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첫째는 주 매출처인 미국 LNG 프로젝트나 중동 프로젝트들이 혹시라도 국제 정세나 유가 변동 같은 것 때문에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입니다. 이건 실적에 바로 영향을 주죠. 둘째는 이 피팅 산업 자체가 원래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따라 움직이는 좀 성숙된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경기에 민감하고 예전처럼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셋째는 원재료 가격 변동성입니다. 주 원료가 탄소강, 스테인리스강, 합금강 이런 건데 이 가격이 오르면 원가 부담이 커져서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넷째는 국내든 해외든 태광 같은 강력한 경쟁사와의 경쟁이 계속 심해질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계속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술 우위를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오늘은 정말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탄탄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LNG와 원자력 발전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있는 성광밴드에 대해 깊이 알아봤습니다. 네, 세계 최고 수준의 피팅 기술을 가진 건 분명하지만 결국은 대규모 플랜트 발주라는 외부 환경에 실적이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니까요.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나 주요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걸 꾸준히 지켜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